이번에 남편이라던가 그 전에 국제부부의 그 남편은 마음을 고쳐먹고 멘토를 찾고 이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깨달아야 돼. 인정하고 남들처럼 살려고 애를 써야 돼. 꼰대 부부의 남편은 남들과 다른 특별함을 즐겨. 그래서 그 특별함이 멋있는 게 아님을 또 깨달아야 돼. 특별하지 않고 남들처럼 평범한 모습을 이상향으로 가지고 가야 돼. 남편 자동차 제조회사 다녔나? 자동차 정비였나? 근데 그런 걸로 그렇게까지 부를 축적할 수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돈을 잘 벌 수는 있는데 자동차가 4대인가를 가지고 있었잖아. 버스까지. 홍콩에서 돈을 많이 벌었나? 네. 그러니까 자기 사업도 아니고 그게 직원이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지. 마당 딸린 집 이러면 굉장히 부를 축적한 것 같지만 실제로 마당 딸린 집보다 서울 중심가의 원룸이 더 비쌀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마당 딸린 집이 관리하기가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마당 관리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근데 바깥 일에 대해서도 잔소리를 막 하더라고. 바깥에 쓰레기나 재활용 아니면 정원 관리 이런 거는 남편이 해야지.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도 서로 분배를 해야 되는 거고. 육아는, 그러니까 저는 그 집안일의 분배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팀워크니까 이 사람이 밖에서 돈을 벌어온다. 그러면 한 사람이 집안일을 책임진다. 그게 뭐 성별이 바뀌었든 나는 그거 응원하거든요. 가부장제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육아는 달라. 육아는 한쪽에서 놓을 수 없는 거야. 근데 물론 이 남편도 놓은 건 아니겠지. 그리고 저렇게 정원 딸린 집을 살 거면 그 집의 바깥은 남편이 책임을 져줘야 돼. 안 그러면 정원 없는 집으로 가야지. 정원은 로망이거든. 아니면 정원사를 두거나. 근데 정원사를 두거나 이런 거는 좀 현실적으로 너무 그 큰 소비니까. 또 한 사람이 돈을 벌어오면 가사는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어. 근데 육아는 달라. 육아는 최소한 정서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다른데, 그게 이 남편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랑을 받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험이 없지 않나. 본인이 어려서부터 키워온 환상 속에 그림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림의 정답이. 그래서 그 정답을 위해서 살아오는데, 남편은 기본적으로 강박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강박이 심하고, 그러니까 마치 인생을 사진처럼 사는 사람이야. 우리 인생은 영화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일상이잖아요. 하루는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인생에서 부모나 아니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이나 그런 원형을 못 가져본 사람은 인생을 영화로 배워, 드라마나. 그래서 그런 극적인 순간, 그런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거를처럼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은 영화나 드라마도 아니야. 그냥 사진 한 장. 딱 그 인생에서 아빠가 이렇게 멋있게 제빵을 하고 아이들은 하하호호 하면서 주방에 앉아서 아빠를 존경하고 딱 그걸 받아먹는 딱 그 사진 한 장. 정원이 딸린 그 집에서 딱 하는 그 사진 한 장이 이 남편이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인생에서 어떤 행복의 원형이 그 자리 잡혀 있지 않는 거지. 근데 이제 그 강박을 자기가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을 엄격할 수도 있고 그게 에너지가 될 수도 있어. 캠핑을 가서도 본인 생각하는 그런 멋진 그림, 말 그대로 그 인생의 어떤 사진 한 장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잔소리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야.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가 특이하다는 것으로 본인을 감추고 있어. 근데 문제는 남편은 집에서 쓰는 시간이 많다. 자기 취미생활 방도 따로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베이킹을 혼자 4시간을 하고 있어. 인간에 대한 신뢰가 극단적으로 없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어떤 스냅샷, 실제로 찍는 사진을 찍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인생의 그 사진 한 장을 위해서 다른 부분을 희생시켜도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남편은 기본적으로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고 실수하는 건 있거든. 그래서 본인도 자기 모습을 보면은 이제 깨닫는 바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줄여야 되겠지. 게다가 심지어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력하지 않잖아요. 뭐 어쨌건 본인은 마동석이고 싶은데 본인은 그냥 평범하잖아. 평범하니까 그 내가 마동석이 돼서 다 때려 눕히고 싶어, 이런 생각을 이제 항상 하고 사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력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게 어떤 부모의 기대든 아니면 부모의 훈육이든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로 자리 잡았고 그게 공격성으로 드러났겠죠. 왜냐면 그 훈육 속에 있는 부모님의 어떤 정서적인 애착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니까, 정서적 애착을 못 쌓았거나 못 배웠거나 그거를 배울 수 없는 상태거나, 그래서 자기가 돋보여지는 것,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사진을 구현하는 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남편이 특이한 사람인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그렇게 부를 축적했어요? 라고 다른 남편들이 물어보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저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사요. 뭐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을 하더라고요. 뭐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잘 안 끌어당겨지나 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사고 그래야 버스도 사고 그러나 봐. 지금 이 꼰대 부부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워. 본인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일까 싶은 거야.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겠지. 본인 나름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개념이 아내보다 자기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해. 자기가 구현하고 싶은 그 사진을 훨씬 더 사랑해. 이 남편은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해. 자기가 생각하는 그 그림을 만들어내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여기에서 지금 이 남편은 스스로 감정을 차단하려고, 단절하려고 되게 애를 써온 사람이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편은 제가 우리 가족들 옆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없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남편이 자기도 저러고 싶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남편은 현재 중2 상태에 머물러 있죠. 자기가 안 저러고 싶다는 생각은 할 건데 지금 이 전에 국제 부부나 이 꼰대 부부의 남편이나 지금 어떤 기능이 성인으로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남편은 중학교 2학년 사춘기 거기다가 방구석 여포 이 두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보면은 좀 행동이 이해가 돼. 국제부부 남편은 조금 더 어린 상태의 남자인데 못 배워서 그렇지 애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근데 자기 중심적이고 시야가 넓지 않은, 그렇게 봐야 되고, 이 남편은 중2병인 상태. 왜 방구석 여포가 되죠? 밖에서 여포이고 싶지만 밖에서 초선이니까. 보통 밖에서 사회생활 맘대로 안 되고, 물론 이 남편이 그렇진 않았겠지만 밖에서 뭐 빵 셔틀하고 그러면은 집에 와서 어때요? 엄마한테 큰 소리 치잖아? 엄마한테 짜증내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혼자 이제 뭐 야동이나 보고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푸는데, 거기서 엄마가 들어오면 또 그렇잖아? 이제 그러면서 일단 거기서 집에 와서 괜히 뭐 엄마한테 잔소리 엄청 하고, 집에서 우리 자식만 생각하는 그런 말 없는 그런 엄마라면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는 뭐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에다가, 그리고 내가 나중에 성공의 맛을 너네들에게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은 점점 커지고, 어떤 행복이 그 사진을 이루는 것, 아니면 나를 괴롭힌 걔네들을 죽여버리는 거, 이런 생각. 물론 이 남편이 그랬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머릿속에서 자리 잡고 멈춰버리니까 이제 평생을 주변 사람은 적, 약해지면 잡아먹힌다, 괴롭힘 당해, 또 빵 배달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피해의식 아니면 주변을 공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2병에 뭐 손에 흑염룡이 자란다 뭐 그런 드립들이 나온 게, 내 손에 흑염룡이 있어서 너네를 다 죽일 수 있지만 내가 참는 거야. 내가 너네 참고 그냥 빵 갖다 준다, 이 느낌이거든. 근데 실은 우리 때는 빵 셔틀은 없었어. 이 남편은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렇게 잔소리하고 화를 내는 중학교 2학년 입장에서도 엄마한테 죄책감이 드니까 거기서 나한테 잔소리 듣고 나한테 화를 받으면서도 한마디 못하는 엄마한테 미안하고, 또 그렇게 또 쑤그리는 엄마한테 내가 죄책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큰 소리를 쳐. 악순환이 되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그 미안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더 파괴적인 생각을 해버리지. 근데 거기서는 그냥 내가 성숙하게 좋은 아들이 되면 돼. 엄마를 생각하는,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없어져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게 마음속 한 구석에 자기가 단절해버린 그 감정 안에 숨어있는 일종의 죄책감이지. 내가 모든 감정을 나는 다 배제하고. 왜냐면 이게 잘못 풀린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가 과거에 아주 좋게 해석하자면 그 부부가 있었어. 그 당뇨 부부가. 당뇨 부부의 남편도 살짝 이 계열이거든요. 근데 당뇨 부부의 남편은 그래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애정에 기반한 건데, 지금 이 남편은 당뇨 부부에서 더 극단적으로 간 케이스야. 더 소외된 상태, 더 혼자인 상태에서 머물러서 감정을 완전히 단절했고 거기서 왕이 되고자 했던 거지. 내 세계를 구축한 거야. 세상이 나를 버려? 그럼 나는 내 세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세상에 신하를 물색해가지고 이 아내를 물색해서 뽑아서 자기 나라에 넣고 그 나라를 구현한 거죠. 그냥 사진으로만 만들어진 그런 나라를 구현해놨어. 실제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당뇨 부부 남편은 훌륭하지. 실은 이 남편은 당뇨 부부 남편을 그거를 멘토로 삼아야 돼.
그래서 없어져주고 싶은 생각이 든대. 이제 아내는 저 인간을 없앨 수 없으니까 저희가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아내의 이런 말 들어오면 진짜 아내가 빌런인가? 이거 설마 폭군부부 2탄? 막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 하지만 아니었다. 외모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를 이제 느꼈다. 그리고 이 부부는 결혼 10년 차. 아내는 결혼 10년 차인데 아직도 젊어요. 지금 20살이지? 결혼 10년 차. 오래됐네. 이 남편도 그렇게 결혼이 10년이나 됐고 아이를 넷이나 키우고 이랬으면 본인도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려고 하면 보일 텐데 이게 내가 어려서 행복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행복하지 않았고 그 안에서 누군가 폭군이 있었다면 내 아내나 내가 그 이상으로 행복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굉장히 깊은 무의식이고 어두운 부분인데 내 엄마가 저렇게 불쌍하게 살았는데 네가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한 거 아니야 라는 이건 근데 좀 말이 좀 그렇다. 근데 이런 심리가 자리에 굉장히 숨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 자체를 배웠던 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불쌍하고 그리고 내가 죄책감이 있지만 자기의 감정을 완전히 단절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참 위험한 생각인데. 그리고 본인도 아마 인정하기가 힘든 생각이죠. 그래서 남편이 신청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이혼을 당할 것 같아서. 저게 이제 본인이 깨닫고 정말 머리로 할 행동을 해야 돼. 본인이 그리는 그림을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꾼 남편으로 본인이 사진을 찍어 놓고 그 사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럴듯하게 또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성문 쓰듯이 작성했다라고 하니까 그래? 남편이 굉장히 이렇게 반성문 쓰고 그렇게 했나? 그래서 남편 측 입장이 먼저 나와요. 근데 남편 측 입장은 뭐 별거 없어. 5시 50분에 남편이 일어나. 만 42세 사남매의 아빠. 아주 다복한 가정이군요. 네. 아내는 20살에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 아이의 엄마가 된 거고 남편은 이제 12살이 많은 상태. 근데 애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뭐 한 둘 이렇게 키워보면 손목 다 나가요. 다 이게 그 손목에 그거 다 차고 있어. 그리고 애들이 이게 좀 체격이 큰 편이다 그러면 더 그렇고 손목 안 아픈 엄마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심지어 애들이 넷인데 그러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모든 엄마들이 겪는 일이긴 하다. 와이프는 내 사전에 이혼이란 없다 했고 남편은 막내가 중학생 되면 이혼한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5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처음에 하는 일은 일단 앞치마를 두르고 잠옷도 이렇게 딱 색깔에 맞춰서 그 뭔가 위아래를 딱 했군요. 깔끔하게. 그리고 요리사 모자를 쓰고 이것까지만 보면 제빵사인가? 지금 오늘 출근해서 팔 빵을 만드는 건가? 싶기는 해. 근데 그냥 취미생활이야. 그냥 취미생활. 그래서 항상 쓰고 저 남편의 옷도 상당히 이게 좀 연결되니까 저게 분명히 성향이 있구나. 자기의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게 보기에 따라서는 뭐 저게 하나의 멋일 수도 있는데 저게 마치 베컨 부부처럼 사는 거잖아. 근데 베컨 부부를 이상향으로 노는 모습. 근데 일부러 가린 겁니다. 네, 생으로 보면은 자꾸 잘리더라고. 여기서도 저 목걸이 찾네. 저 목걸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그 가부장에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거고 요즘 아빠들처럼 그 취미생활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가부장적으로 안 해. 그러니까 모든 부하가 아내한테 걸려버리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그 반대 케이스도 있잖아요. 가부장제처럼 밖에서 모든 돈을 혼자 벌면서 뭐 가사와 육아까지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성별을 바꿔서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종기가 굉장히 심하죠. 관종기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관종기라고 말하면 안 될 정도로 뭔가 자기애가 너무나 강해. 근데 그게 강한 이유가 내가 잘 사는 나의 행복한 모습으로 나를 무시했던 인간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아 있고 사랑과 행복에 대해서 그런 동영상으로서 삶의 일상으로서 원형이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구현돼 있는 사람. 세상에 대한 복수심이 있어. 세상에 대한 불만. 원래 중2병이 기본적으로 그게 깔려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불만이. 근데 나에게 요구되는 책임감은 너무 크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은 높고 현실에 나는 따라주지 않고 부모에게 인정받고 만족시켜주고 싶지만 그게 안 되니까 부모를 어떤 악마화 시켜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고 그게 더 나아가서 사회에 표현하는 그러면서 자기 안에 흑염룡이라는 표현으로 자기의 인내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뭐 그런 거잖아. 이 남편이 좀 그런 상황이지. 그렇게 이제 빵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일은 자동차 정비 관련 일. 근데 이게
본인 사업인가? 모르겠어. 월급을 받고 있나? 본인 정비 사업을 한다면 그거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죠. 목이 좋고 단골이 있긴 힘들겠지만. 제빵은 그냥 취미 했는데 다음 장면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어. 저거 뭐 5분에 뭐 몇 시간 돌리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연주도 취미. 그래서 이 취미가 기타, 재즈 드럼, 콘트라베이스, 피아노. 그래서 늘 봄이 아내 이름을 말 부르면서 뭐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태권도도 하고, 그리고 제빵. 이게 경력 1년이고. 그래서 바다 수영은 10년 이상 경력자고, 아이고 몸도 아주 좋으시군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취미들을 갖고 있죠. 기타는 기타 등등이 아니라 기타도 치시는 거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첫 직장 생활을 대만 회사에 취업해서 그대로 홍콩 사무실로 넘어와서 회사에서 오래 일을 해가지고 뭐 취미도 그렇고 본업도 잘한다. 그러면서 뭐 클럽이나 바 같은 데서 파트타임 잡도 했고, 진짜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걸 계속하고 그 클럽이나 바든 아니면 해외에서 일을 한 거든. 근데 이걸로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해외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이걸로도 그냥 남편의 성향과 그 접목시켜서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해외 나가서 일한 모든 사람이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 남편의 성향과 다시 섞어서 생각을 해보면, 남편은 지금 이 한국에서의 자기 삶을 피하고 싶었다라고 소설을 써볼 수도 있겠지. 회피하고 싶었다. 아니면 뭐 그냥 단순히 부모님이 그쪽에 관련된 일을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쪽에서 처음부터 로망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을 벗어난 자기의 삶이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 마치 팔에 흑염룡이 자라는 그런 이 세계를 꿈꾸는 젊은이들처럼 그러고 싶었던 것. 그러면서 또 클럽이나 바에서 일했다는 건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인싸가 되고 싶었다는 마음. 뭐 그런 것들이 묻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그냥 뭐 소설을 써보는 거지. 그렇다고 인싸가 되고 싶지만,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로 열심히 살아왔고, 그렇게 집은 널찍한 마당이 있는 그런 집이고, 보니까 자전거 애들 것부터 오토바이에 스쿠터까지 있어. 그리고 밖에 이 트램블린도 있고 계집도 있는 것 같고, 차가 뭐 트럭에다가 버스까지. 저게 진짜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잔디에 잡초 뽑는 게, 물론 뭐 따로 기계를 쓰겠지. 근데 애들이 저기에서 뛰어놀고 노는 거는 좋은데, 애들에게 또 좋은 환경이냐라고 하면 거기서는 조금 세모 표시. 주변의 환경을 모르니까. 왜냐면 아이들이 이 집에서 사는 것 자체는 뭐 층간소음도 없고 저기서 실컷 뛰어놀아도 되고 밖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농사를 지어도 될 것 같고 이래서 그런 건 되게 좋은데, 그게 이 아이들이 그 주변 인프라도 또 중요하거든요. 주변에 또 친구들도 중요하고, 그런 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는 모르니까 일단 세모인 거지. 그쵸? 병원도 그렇고, 병원이든 아니면 학교든 어쨌건 그게 다 주변 인프라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고려됐겠지. 뭐 나름은 고려했겠지. 근데 이 버스도 캠핑카로 재탄생해가지고, 캠핑카. 뭐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거니까 이거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왜 뭐라고 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냐면, 이렇게 사는 거 좋아. 그러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쓰고 내가 아닌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좀 더 쓰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런 거는 정말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지. 아 그래, 본인의 가치가 그렇고 그 가치에 맞춰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을 이룬다. 오케이, 좋아. 너무 좋은 일이야. 그런데 그게 본인만을 위한, 본인이 생각하는 사진 속의 아이, 사진 속의 아내를 위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꿈꾸는 그림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부속품으로 전락시켜버리는 행동들이 자꾸 보이니까, 이런 특별한 결과물들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다 껍데기잖아. 애들이 어리면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열나고 이러기가 쉽거든요. 물론 튼튼한 아이들이어서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장 근처에 병원이든 약국이든 있어야지. 그리고 요즘에 또 소아과나 이런 데가 잘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한다고 하지만, 그게 가족을 위한 투자일까 싶어요. 아, 자동차 일하니까 저런 거를 또 수리하고 만드는 게 또 쉽겠구나. 이 안에 에어컨도 있네. 요. 항상 언제 떠나도 3일은 문제 없겠군. 근데 또 이렇게 캠핑카를 몰아갈 수 없는 게, 갑자기 또 좀비 아포칼립스가 생기면 또 굉장히 귀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었고, 없는 게 없는 움직이는 집으로. 그리고 여기 커피 머신도 있고, 커피 머신이 2개나 있네? 전자동 머신하고 반자동 머신이 있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새로운 취미가 또 있어. 이거 믹서 아니야, 이거. 이거 뭐 스윙스네 집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막 그냥 피아노랑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장비가 진짜 엄청나요. 이 옆에랑 이런 게.
그리고 요리는 장비빨, 럭셔리 주방, 아까도 커피 머신, 오븐도 두 가지 종류나 있고. 아 그래. 근데 이런 건 좋아. 아이들에게 뭐 요리를 하고 이런 건 좋은데 자기를 위한 생각을 하고 이게 아이들이나 아내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전부 자수성가로 일궈낸 결과물이다. 저렇게 자수성가로 무언가를 해냈다라고 가정한다면 실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더더욱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방식이 옳다. 자기의 감정을 단절하고 열심히 살면 결실이 나온다. 마치 당뇨 부부의 남편하고 기본 출발점은 비슷하죠. 친구도 필요 없고 내 감정 닫고 주변은 다 적이고 그래서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다 내 앞에 무릎 꿇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고 그렇게 자기가 어떤 감정을 억압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근데 결과물이 너무 다르죠. 당뇨 부부랑은. 맞아. 자기 만족인데 이제 문제는 자기 만족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거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게 안 되면 잔소리를 겁나 퍼부어.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이제 지쳐 있는 상태야. 이제 어떤 돈을 벌 욕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뤘으니까. 아니 자식이 넷이면 돈을 벌 욕심이 이제라도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식들 이제 좀씩 크면은 이제 대학도 보내야 되고 애들 시집장가 가려면 그래도 뭐 지들이 알아서 한다고 쳐도 근데 그런 생각이 있을 거야. 내가 알아서 했으니까 니들도 알아서 해라. 그 말은 있겠지. 근데 벌써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애들 키우는데 그 근데 이거는 내가 돈을 벌 욕심이 없는 그냥 나는 다 이룬 나는 지금 성공의 맛을 보고 있고 뭔가 이 경제로부터의 자유를 이뤘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행복한 이 결과물 그걸 되게 보여지고 싶은 거지 방송에서. 그래서 앞으로의 가게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확신에 찼고요. 근데 뭐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이게 주변에 보면 이 방을 꾸미는 것만 해도 지금 뭐 보통 일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의 밤은 이 방에서 마무리된다. 밤에 애들 씻기고 재우는데 여기서 혼자 노래 부르고 놀고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이제 재우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자고 있는 심지어 지금 아내가 어떤 상태냐면 모유 수유하는 상태야. 모유 수유할 때 참 잘 못 자요. 아무리 이제 넷째까지 나와서 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이제 뭐 자면서도 모유 수유하고 이런 게 가능해져도 그래도 어쨌건 애는 한 2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 남편은 이렇게 밤에 노래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자기 빵 하고 이러고 있는 거지. 물론 그 남편 입장에서는 그 빵을 통해서 가족들의 행복, 뭐 7, 80년대 그 미국 광고에서 나올 법한 약간 그런 느낌이지.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빵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하하호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기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아 여기 옆에서 책 볼 수도 이렇게 돼 있구나. 그렇게 혼자서 노래를 엄청 또 불러요. 막내가 지금 생후 100일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삶이 뭐 충분히 멋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지금 애가 생후 100일인 넷째는 애 아빠다라는 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그들로서 존재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혼자서 노래하고 있고요. 허세가 있냐는 질문에 이제 아내는 있어요. 이거 누가 봐도 있지. 솔직히 뭐 저는 뭐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패션만 봐도 허세가 있겠구나. 이 사람은 물론 그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허세는 자기를 꾸미는 데도 도움이 되고 좋은 뭐 이미지를 남기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근데 그 허세라는 게 남한테 보여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성공의 맛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남편도 인정합니다. 허세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 3주에 한번 바다 나가가지고 그래도 아이들이랑 동네 시장도 가고 안 나갈 때 그렇죠. 그래서 주말이면 가족들에게 그 에너지를 쏟는다. 아이들에게 아빠는 친근한 존재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친근한 면도 많은데 아빠가 엄마한테 잔소리하면 애가 막 그래. 아빠 잔소리 그만하라고. 뒤에서 나와. 여기서는 아빠 곁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아이들. 마치 아내가 뭐 꿈나라 여행 중 이렇게 나오는데 애가 지금 100일이야. 그래서 애 지금 젖먹여야 돼. 지금 막내 젖먹여야 돼. 이거는 뭐 당연하지. 아무리 뭐 애가 셋이든 넷이든 지금 애기 젖주고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그 위에 아이들은 아빠가 보는 게 맞고 그러면 지금 저렇게 뭐 몇 시간 제빵하고 아니면 뭐 방에서 노래 부르고 이럴 시간이 어딨어. 그러면서 이제 엄마 일어났나? 그래서 여기서 뭐 매우 느긋한 12살 어린 아내 이러는데 느긋해봤자 뭐 얼마나 느긋해. 근데 남편은 아내는 잠이 많죠. 거의 매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거를 아예 모르는 거야. 자기밖에 못 보는 거야. 아내가 몇 시간씩 깨가지고 애 젖주고 있는 거지도 모를걸? 본인이 이게 아내가 모유 수유를 하니까 자기가 뭐 분유를 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저렇게 느긋하지. 본인도 새벽에 불침번 쓰듯이 애가 예를 들어서 다른 방에 자고 본인이 가가지고 2시간마다 깨가지고 애 우유 타주고 이러려고 하면 본인 피곤할걸? 저런 노래 부를 체력이 어디 남아. 내 아내는 또 자기가 원래 잠이 많대. 그래서 너무 느긋하고 대충 하는 습관. 근데 아내가 되게 대충 하는 것처럼 초반에는 묘사되는데 뒤에서 남편이 태권도장 가면 태권도장 가가지고 미트 잡아줘. 애가 지금 100일인데 출산한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데 지금 가서 미트 잡아주고 발차기 하라면 또 발차기 해. 나는 이 막내가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닌가 난 이 걱정이 되긴 했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그래서 내복을 내가 보기에는 3일째 입는 건데 그쵸 싸우기 싫어서 뭐 아내는 포기한 거고 그러니까 아내는 여기서도 그냥 짜증을 내요. 아 마음대로 해. 왜냐면 여기서는 그 느낌 안 나오는데 앞부분엔 남편의 영상이라 남편이 잔소리가 엄청 심하거든요.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 그래서 남편은 뭐 분유를 안 챙겨간다든지 기저귀를 빼먹는다든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깜빡했다든지 그래서 뭐 독촉장이 날아온 적도 있고 뭐 세금 연체돼가지고 돈을 좀 더 내는 거야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 아니 남편 작곡가나 프로듀서 아니고요. 자동차 정비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은 지금 아내의 그런 태도만 보고 느긋하고 건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 굳이 저렇게까지 잔소리를 해야 되나 싶은 거지. 그래서 아내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 겨루기 선수. 저런 강인한 아내를 선택한 건 남편이 스스로가 가지지 못했던 결핍 때문이겠죠. 결핍 때문에 저런 강한 사람을 더 원했겠지. 강한 힘을 갖고 싶었다라는 게 이 남편 마음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호신용 무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것들도 자기가 생각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결핍이 심했고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겠죠. 사람이 그렇게 태권도 선수다, 태권도 선수 안 해 이러면 자기가 왠지 더 강한 사람처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 아내는 그냥 쉽게 져주지 않는 성격이라고 인터뷰 때 얘기하는데 아니죠. 그냥 지고 살고 있어 실은. 이렇게 캠핑 가는 날 여기서 엄마가 짜증을 내요. 아 엄마 진짜 바쁜데 시끄러운데 이렇게 짜증 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거는 개선하는 게 좋죠. 애들한테 승질을 내지 않는 게 좋고. 근데 이거는 진짜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러는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아 좀 시끄러운데 조용히 해 가자 이런 거를 안 하는 부모는 좀 없죠. 이걸 하다 하면서 본인도 아 후회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고 또 부부끼리도 얘기하면서 아 아까 그건 좀 심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개선이 되는 거지. 그거는 아이를 안 키워보면 저게 되게 심각해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키워보면 에휴, 저럴 때가 있지 이렇게 돼. 그래서 아이를 정말 자기 손으로 안 키워보고 이상적인 육아 이론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부모는 그냥 온화하게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이제 참 어려운 일이고 물론 어떤 성숙한 사람들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만해 내 앞으로 오늘은 묶어 이러면서 또 막 잔소리하니까 애들이 도망쳐. 오늘 묶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이 XX 뭐야 이거? 삐처리 돼서 몰라. 저거는 이게 아내가 완전히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게 아내의 문제라기에는 뒤에서 남편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아내가 잘못이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은 눈치를 보고요. 지금 민기적 때 이제 야 일어나라고 응? 신발 벗어 너 일어나 빨리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뭐야 태권도 훈련할 때처럼 저희가 이제 아내 장면 나올 때 그래도 아내가 애들을 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낀 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막내 애기 이렇게 이불 덮어주고 상황 살피고 이런 게 잠깐 스쳐가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도 있고 애들을 챙기는 사람이긴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바로바로 배워서 써먹는단 말이야. 첫째가 막내한테 써먹고 또 막내는 막내대로 배우고 그래서 남편은 어쨌건 아내의 과한 훈육이 신경 쓰일 때가 많다. 그렇게 다소 과격한 훈육 방식. 근데 아내는 이제 한번 되면 계속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엄격하게 아이들을 다루는 거지. 근데 저거는 이제 아내가 이제 당연히 고쳐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리고 여기 아내는 뭐 주방 정리하고 남편은 육아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냥 안고 있어 그냥. 남편이 뭐 좀 쉬어 낮잠 자고 그러질 않은데 지금 뭐 낮잠을 어떻게 자? 그러면서 뭐 캠핑을 하러 왔을 때도 여기서 근데 남편 파트는 뭐 많이 안 봐도 돼. 남편 쪽 입장 왜냐면 뒤에서 나오거든. 약간 편집 트릭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잔소리하는 부분을 싹 빼고 해놔가지고 아 그 인터뷰하는 것도 아 미장센도 다 신경을 썼구나. 뒤에서 딱 음향기기 보이는 데서 남편은 아내와 결혼하기 전부터 많이 싸웠대. 그래서 아내는 저는 그냥 진짜 막 욕을 했어요. 열받으면 막 치고받고 싸웠대. 근데 결혼하기 전이면 아내가 19살 아니야? 20살? 그렇잖아. 결혼하기 전이면
20살짜리 아내랑 32살의 남자가 치고받고 싸운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32살이 20살짜리랑 연애를 하면서 치고받고 싸워? 그러면서 자기가 그 태권도 선수였던 아내랑 12살 어린데, 아니 이게 뭐 진짜 많이 양보해서 뭐 40살이랑 52살 뭐 이러면 서로 뭐 관리 정도에 따라서 뭐 친구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20살이랑 32살은 너무 차이가 크지. 20살 때는 22살만 봐도 엄청 어른이야. 그 대학교 때 봐봐. 2년 선배면 어때? 완전 하늘이거든. 고등학교 때는 2년 선배는 아유 말도 못 붙이지.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조금 좁아지죠. 그런데 근데 32에 두 스물?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크지. 근데 아내랑 치고받고 싸운 거를 자기가 홍콩에서 킥복싱을 7년 정도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자랑이라고 말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2병스러운 거냐는 거지. 아직 애에 머물러 있어. 아내 태권도 선수랑 그렇게 말로 안 하고 나는 뭐 주먹으로 해. 약간 그런 거를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중2병에 걸린 상태에서는 그걸 자랑이라고 여길 수 있거든. 어릴 때는 그걸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게 멋있지 않잖아요. 이게 남자애들은 그런 기본적으로 막 어떤 허세가 있고 센 것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를 이렇게 뭐 양말 같은 거 하나를 벗어도 이렇게 탁 멋있게 던지면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뭔가 세상을 함부로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어른이 되고 나서는 아 그게 하나도 멋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죠. 근데 아직 못 깨달았지 그런 부분을. 아내가 말하다가 막 자동차 키 접어 던지고 발차기 나르면 맞고 이거를 마치 자기의 무용당처럼 얘기하고 있어. 그렇게 뭐 치고받고 싸웠고 항상 멍이 들었고 근데 아내는 자기가 더 많이 때린 것 같대. 그러니까 아내는 뭐 그치 20살인데 거의 뭐 대학교 1학년은 보통 고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그 나이잖아. 그래서 아내가 뭐 너 먹는 거 조심해라 독을 탈 수도 있다 뭐 그런 말까지 했었다라고. 저렇게 남들과 다르게 싸움 하나도 특별하게 하는 자신이 너무 멋진 거야. 남편은 남들하고 난 특별해서 그래라는 생각. 남편도 나는 잔소리하기 지쳐 참는 것도 지치고 그런데 여기서 아내가 굉장히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게 남편이 굉장히 잔소리를 오래 하고 나서의 결과물이지. 그렇게 이제 아내가 반응이 없으니까 남편이 머리가 아픈 것처럼 나오는데 이 뒤에서 나옵니다. 남편의 잔소리가 굉장히 심해. 그래서 아내는 그냥 대화를 피해버리는. 남편이 여기서 그 조건이 나오나? 남편은 원래 생각했던 배우자의 조건이 있었고 그 배우자의 조건에 걸맞는 사람이었죠. 아내는 당당하고 강단이 있던 내 이상형이었던 당찬 아내가 말수가 줄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아내가 바뀌고 있다는 거는 본인도 괴로운 일이긴 할 거야. 그걸로 쾌감을 느끼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거고 아내도 이제 나이가 들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어려서는 남편이 뭐 세상 물정 다 알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허세 가득한 사람이고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도 실망감이 있겠지. 그렇지만 살아온 10년의 세월이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러니까 뭐 이혼이나 이런 걸 생각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방에 2달 동안 혼자 있었고 애들은 누가 키우고 그래 다 좋다니까 뭐 연인끼리 싸우면 그럴 수도 있는데 본인은 지금 중2 아들이면 저래도 돼. 방에 2달 동안 혼자 있고 아 엄마랑 말 안 해 하고 갈 수도 있지. 근데 지금 본인은 내 아이의 아빠인데 뭐 2달 동안 혼자 있으면 안 되지. 예전의 아내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아니 애가 넷이 생겼고 지금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어떻게 예전의 아내로 돌아와. 본인이야말로 왜 이렇게 예전처럼 살아. 언제까지 중2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제 아내는 대화 자리를 피해버리고요. 그리고 이 장면이었다. 아 짜증나 얘기하다가 화병 나서 죽어버리겠네. 이 장면에서 아마 들어와서 애기 이불을 한번 이렇게 다시 덮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아내가 그래도 애들 생각을 하네. 그 다음에 이제 아내 측 입장이 드디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이죠. 아이들을 하원할 때 이게 남편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 당연하지만 막내를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막내를 데리고 애들 하원을 해야 돼. 첫째 둘째 가방 메고 지금 출산 100일 차인 상태에서 애들 출퇴근 등하교를 하고 있죠. 제가 이게 보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보기가 힘들었던 부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이건 내 문제겠지. 내 주관적인 문제겠지. 그게 폭군 부부의 아내였고 지금 그 다음으로 지금 이 남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남편은 그냥 아 지금 그냥 너무 자극하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얽히지. 물론 뭐 분석이 뭐 얽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남편도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왔고 그러면 이제 당장 4인분 음식을 준비해야겠군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면서 저 쓰레기장을 정리할 수 없어? 그래서 여기 쓰레기장 정리를 갖고 얘기하는데 아니 애 넷을 키우면서 바깥에 쓰레기장까지 뭐 어떻게 정리하냐고. 솔직히 재활용이나 이런 것도 버리기 힘들지.
그러면서 막 우리가 몇 년째 살고 있는데 봉지 안 보기에 깔끔하게 안 되겠어? 본인이 해야지 저런 건. 집 밖의 일이잖아. 그래서 뭐 거기에 쓰레기 넣어줘보는 거 인정 안 하냐? 아내가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이거는 남편이 계속 잔소리가 심해지는 건 뭐 남편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반응이 없기 때문이긴 해. 거기서 막 잔소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중2병 애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막 승질내고 지랄하는데 엄마가 그냥 하면서 그냥 애 때문에 말할 말자 그러면 애가 자기 죄책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심하게 굴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냥 아우 알아서 치울게.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이 아우 그래 제발 좀 해. 응? 밖에 저게 말이 되냐? 응? 다른 집 봐봐 저렇게 해놓은 집 있어? 다른 집은 바깥에 일은 남편이 하지 않을까요? 저렇게 젊고 애가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되는 아내가 바깥에 정리를 할 수 있는 집이 있을까? 계속 워딩이 계속 꽉 차, 꽉 차. 속사포 이게 알고 보니까 남편은 피아노도 치고 그렇게 악기가 있던 게 래퍼. 여기서 아내에게 이 잔소리를 통해서 랩을 연습하고 있죠. 이것조차도 어쩌면 취미생활일 수도 있지. 그래서 화병 나 돌아버릴 것 같아 터져버릴 것 같아 라고. 근데 이게 지금 쓰레기장 안 치운 거 가지고 화병까지 나고 터져버릴 정도라는 게 너무 강박적이죠. 저게 정리가 안 됐으면. 저거는 이 남편이 부모로부터 내려왔거나 본인이 살면서 겪었던 일이겠지. 사소한 거에도 과하게 혼났던, 그래서 마음속에 억울함이 쌓였던 그런 게 지금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알았어 치울 테니까 옥상 올라가는 계단 싹 치워. 그러면서 할 말 있어 네가? 그러니까 뭐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또 안 치웠나 보죠 남편이. 아무래도 취미생활도 많고 물건도 많다 보니까 그랬을 수 있겠지. 남편은 자기는 언제나 할 말이 많대. 언제나 생각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을 하고 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사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지. 근데 그 사진에는 그 실제로 그 사진을 찍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호수 위에 백조 사진을 찍으면 그 밑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백조의 다리도 있고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래 기다린 사진사의 노력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몰라. 그냥 그 딱 우아한 백조, 딱 이것만 구현하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의 희생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싸움이지. 그래서 아내가 그냥 그럼 나랑 살지 마 이러니까 남편이 아니 네가 나를 선택했고 근데 아내가 야 네가 나를 선택한 거야. 이게 아내도 이 사람에게 잘못 찍혀가지고 내 삶이 망가졌다는 마음이 조금은 있겠지. 그래도 이제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나랑 안 살면 누구랑 살 것 같아. 아내도 알고 있는 거지. 지금 이 남자가 좋은 표현으로 특별하구나. 내가 아니면 같이 살 사람이 없겠구나. 그래서 넌 아무랑도 못 살아. 그래서 아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남편의 모습. 남편은 부부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면 어려야 따라오고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이게 남편은 자기 나이대의 이성, 자기 나이대의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사람, 더 어린 사람. 그러면서도 또 이 사람이 강하고 그래서 나의 보호막이길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나약하고 스스로 세상이 두려운 사람이야.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찐따로 살아왔는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다양한 멋있는 그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찐따니까 태권도 선수 안 해. 그리고 자기가 괴로웠던 감정 단절, 완벽한 회피형. 그 회피형이 좀 과하지. 남편이 아내를 선택한 이유, 결혼 조건이 5가지인데 아르바이트 하는 여자, 본거지가 거리가 먼 여자, 가정환경에 부유하지 않은 여자, 15살 어린 여자, 기가 센 여자. 신데렐라나 소공녀가 이런 느낌일까? 근데 이게 15살 연하 오케이 좋아. 뭐 본인이 기준이면 그런데 아니 그 당시에 결혼할 때 본인이 현둘이었는데 그러면 미성년자를 원했던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17살을 원한 거 아니야? 17살이면 고1인데?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생활력이고 본거지와 거리가 먼 거는 이 사람이 고립돼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의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어떤 울타리가 돼줄 수 있는, 나만이 울타리가 돼줄 수 있는, 가정환경에 부유하지 않은 여자, 나의 가치가 이 사람에게 먹힐 수 있는, 15살 어린 내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가 센 여자, 내가 의존, 그런 부분, 내가 갑옷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남자의 결핍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강한 모습으로 흑염룡을 가지고 세상의 무서움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저렇게 딱 조건 이러면서 난 특별해, 난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딱 조건에 맞는 사람만 찾았어, 나는 평범하지 않아, 나는 남들과 달라 라고 하면서 본인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내 왼손엔 흑염룡이 살아라는 게 그 말을 하는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멋지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부끄럽지만
본인은 그 말을 하는 자신이 굉장히 특별하고 멋지다고 생각해. 굉장히 결혼도 현명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하고, 기가 센 여자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은 연약해서 더 센 척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여자를 찾았겠지. 그러면서도 나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사람 자체가 무서우니까, 그래서 어린 사람을 자꾸 더 찾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어린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절에 연애를 못했기 때문에 그 나이대의 사람에게 더 끌리지. 근데 그것보다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보다 어린 사람을 만나려는, 그거는 동갑이나 비슷한 또래의 어른이 두려운 마음이 더 크겠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결혼 상대자를 찾으려고 전국 투어를 하면서 30명 정도. 근데 뭐 32에 30명이면 숫자 자체, 만났던 숫자 자체로가 많지는 않은데, 뭐 지금 뭐 소개팅 이런 것까지 다 합친 거라면, 그래서 고르고 고른, 그래서 연애를 되게 많이 했고, 연애 기간은 1년을 넘기지 않았고, 1년 넘기면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1년을 넘기지 않은 게, 그러면 남편 말로는 내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거를 선별해야 됐기 때문에 1년을 넘기지 않고 바로바로 정리를 했을까? 본인이 정리된 케이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만 들으면 나는 다 항상 갑이었고 내가 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것조차도 실은 허세지.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 이런 말들을. 그러니까 저거를 뭐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서장훈도 이제 그 뭐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뭐 연애가 다 되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지는 않았대. 왜냐면 이게 하면서 굉장히 또 겸손하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 또 허세를 부렸던 건 뭐야? 다 자기가 1년을 넘기지 않았고 막 그랬다고 막 말하는 게. 그래서 남편은 자기의 5가지 조건이 독립심이 강하고 생활력이 있을 것. 근데 그거는 꼭 아르바이트 부유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독립심이 강하고 생활력이 있는 거는 아닌데. 근데 이제 아내한테 이게 왜 끌렸냐, 이런 남자가 왜 끌렸냐라는 말에, 이제 내가 갓 20살이 되고 어리니까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근데 이제 결혼하자고 했고, 결혼하자고 하면 결혼하나 보다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말려줄 사람이나 좀 고민해보는 건 어떡하냐, 뭔가 이런 조언해줄 사람이 당시에 없었다는 얘기겠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남편은 그 당시에 뭔가 굉장히 자기 철학도 확고했고, 그리고 또 자기의 삶을 어느 정도 이룬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을 테니까. 남편은 32살에 20살 아내를 만났다. 조건에 3살 모자란 조건에 3살 모자라. 지금 남편이 진짜 큰맘 먹고 받아준 거예요. 원래는 17살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 20살이나 되는데 만났단 말이야. 지금 남편이 이제 굉장히 지금 아내에게 특별히 기회를 하사해 준 거죠. 근데 이제 아내가 고마운 줄 모르고 말이야. 잔소리를 못 듣고 그렇게 됐죠. 이게 뭔 조건이요? 지금 32살에 15살 어린 사람이라는 게 그게 뭐 말이 되는 거야? 아니 뭐 어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게 웃긴 거지.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45도 아니고 지금 32에 저런다는 게 너무 웃긴 거지. 미성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그럼 애초에 연애를 왜 해? 그러면 어쨌든 성년이랑 연애할 거면 35까지 기다렸다가 연애를 해야지. 그래서 이것도 남편 작전이려나? 근데 남편의 계획은 결혼 후 둘만의 시간, 자녀 없이. 그래서 2, 3년 후 34살에 결혼하잖아. 연애는 미성년일 때 하고 2, 3년 미성년이랑 연애하고 성년 되자마자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저랑 나이 차이가 적으면 결혼해서 나이 날 때 노산에 가깝기 때문에. 아니 그 걱정을 했으면 본인이 일찍 결혼을 하든가. 그리고 여자를 처음 만나면 하는 루틴이 있대. 첫 데이트에서 비용은 무조건 여자가 내게 하고, 그러니까 제작진도 당황해서 물어봐. 12살 연한데요? 지금은 갓 20살인데요? 돈을 다 내게 한다고요? 테스트 같은 건가요? 네, 그렇대. 테스트. 저거를 시험할 목적으로 일부러 안 간다는 거는 나는 솔직히 상상하기가 힘들었거든. 그래서 첫 데이트의 루틴은 지가 만들고 오기. 그래서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정동진까지 가가지고 칼국수 먹고 소주 한잔하고 그 다음에 자고 뭐 전부 계산하는, 그 당시에 20살짜리 아내가 전부 계산했어. 굉장히 단순하고 좋은 게 좋은 건지라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군요. 원래는 성격 좋고 무던한 사람이 이런 거를 오히려 저런 계산적일 거라고 상상도 못 했겠지. 그래서 이런 여자면 괜찮겠다. 그렇게 이제 조건에 부합했었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본인이 사람을 잘 모르는 거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이제 아내도 정동진을 가자고 해서 간 건 아니래, 자기도. 그래서 20살이면 길 잘 몰라요. 나는 지금 이 나이에도 길을 잘 모르는데 뭐 20살인데 이게 지금 정동진을 가는 길인지 어딜 가는 길인지 뭐 알겠어? 잘 모르지. 그래서 내비 따라 왔는데 도착해보니 정동진이었대.
그래서 그날 비용은 본인이 다 냈고 소곱창, 야 돼지곱창도 아니고 소곱창을 먹으러 가가지고 그래서 소곱창 계산하고 아니 20살이어서 돈이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현금만 들고 다녀서 그 현금에 그래서 또 소주까지 마셔가지고 운전 못하니까 자고 간다고 또 모텔에서 그리고 방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음날 은행에 가서 200만 원을 그래도 인출했대요 남편이. 하지만 쓴 비용만 딱 줬어. 아니 애초에 왜 인출을 하지? 그냥 계좌이체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아내는 그냥 이 얘기를 결혼하고 나서 들었는데 그냥 헛소리 하나 보다 하고 말았대. 아무튼 범상치 않아요. 32을 먹고 20살을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든지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저런 테스트를 하고 이제 저런 발상을 한다는 게 조금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이 중요한 거지. 상대를 그 내가 생각하는 그 퍼즐에 맞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고. 근데 그게 15살이나 어려야 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거야. 근데 스스로는 절대 자기가 겁이 많다고 하지 않겠지. 왜냐면 자기는 바다 수영도 하고 그런 남들에게 공격적인 그런 무기도 갖고 다니고 이러니까. 근데 원래 겁이 많은 동물들이 공격적이에요. 뱀이 그래서 공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학창 시절의 별명은 이제 미친 개. 그게 이 사람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겠지. 그래서 학창 시절에 키가 너무 작아서 학년 올라가면 맨날 이제 불려나갔고 힘을 안 대니까 호신용 무기를 갖고 다니고 이렇게 이제 그걸 들고 싸우면 이제 못 덤빈다. 그래야 이제 큰 애들이랑 대등하게 된대. 그러니까 서장은 또 어이가 없어서 야 영상이나 마저 보자.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면 이제 빵 굽고 빵 구워지는 시간 동안엔 이제 피아노를 치죠. 피아노도 자기 방 피아노가 있고 거실 피아노가 있어. 거실에서 이렇게 피아노 탁 치면서 이제 애들이 그 음악 감상하고 또 그 안에서 자기가 연주하는 음악에 울려 퍼지는 이 환경을 굉장히 남편은 꿈꿔왔던 사진인데 문제는 그 피아노 소리에 애들이 깨. 애들이 울면서 깨. 이게 지금 7시에 모유 수유하고 몇 시간 이렇게 쪽잠 자고 이러는 사람이 깨. 피아노가 2대가 있지. 거실에는 저런 이렇게 피아노가 있고 아까 그 방에는 그렇게 뭐 연결된 기계랑 연결돼 있는 그 아무튼 그 건반이 있죠. 5시 50분에 일어나서 6시부터 이제 빵 구워가지고 7시까지 이제 하고 5분 넣고 7시에 이제 피아노를 치는 거지. 지금도 남편의 루틴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자기가 뭐 잠이 많다고 했지만 7시 반에 일어나는 거 늦다고 해가지고 아내는 6시 반에 남편은 6시에 자기가 애를 키워야 이게 애도 이게 분유를 주고 해봐야 저때 못 일어난다는 걸 알 텐데 밤에 11시 50분에 남편이 그쪽 방에서 혼자서 피아노 치고 놀 때 아내는 이때 애들 하나하나 재우고 자는 거잖아요. 새벽 3시에도 뭐 애기 또 모유 수유하고 그럼 100일 된 애 있으면 나머지 애 셋은 보통 아빠가 데리고 자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 그거 하잖아. 밤에 뭐 아내가 육아하면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재우라고. 애들은 일단 애들 방에서 자요. 그래서 남편은 뭐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못 해. 이제 애들이 굉장히 독립심 있게 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잘 잤어 이러니까 아내가 짜증이 안 나냐고. 여기서 셋째가 아니라고 말해. 셋째가 엄마 아빠 잘 잤겠어? 아니야 라고 셋째가 말해. 그리고 또 이제 빵을 만듭니다. 아까는 뭐 발효하는 시간이었나 보지. 그리고 아빠가 빵 만드는 동안 엄마는 이제 애들이랑 애들 밥 챙기고 그리고 애들 뭐 이렇게 돌보는 시간 또 등원 준비하고. 근데 남편은 여기서 이제 계속 빵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친 피아노 정리하고 남편이 깎은 감 정리하고 이런 게 눈에 안 보여. 남편 설거지거리 정리하고 눈에 안 띄거든. 뭐 일어나서 청소기 돌리고. 남편은 자기만 뭘 하는 줄 알지. 그렇게 출근하기 전에 부지런히 빵을 완성을 했네요. 조금 맛이 덜해도 그냥 사 먹고 애들 밥 먹을 때 그 밥 같이 먹어야지. 뭐 출근 전에 뭐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내. 이렇게 부지런할 거면 애들을 본인이 깨워가지고 애들 등원 준비를 시켜주던가. 그래야지. 이 지금 모유 수유, 셋째 우유 데워주고 아이들 등원 준비하고 식탁 정리하고 설거지 청소기 남편. 물론 남편도 힘들어. 빵 만드는 거 힘들겠지. 저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왜 하냐고. 되잖아. 전날 노래방 공연 힘들지.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공연하고 거기서 뭐 믹싱 작업도 하고 했을 거 아니야. 힘들겠지. 근데 왜 하냐고. 안 하면 되잖아. 아니 그냥 몇 년만 좀 미뤄둬도 되잖아. 육아휴직이란 것도 있는데 본인 취미생활도 육아휴직처럼 쉬어야 되는 타임이잖아. 지금 애가 100일이야. 안 하면 된단 말이야 지금. 빵 아니 조금 덜 맛있는 빵 먹어도 되잖아. 그냥 사다 먹어도 되고. 아니 그냥 밥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게 남편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진을 찍어야 돼. 인생의 사진을 남겨야 돼. 어. 또 아내는 빵은 맛있어요 이러고 있다 진짜. 맞아. 남편이 육아휴직하고 취미 활동만 해서 아내가 야 그럴 거면 그냥 다시 가 회사 가. 맞아 그랬어. 요즘에는 그 육아템들이 잘 나와가지고 엄마 품에 그래도 가깝게 이렇게 흔들흔들 해가지고 애가 그래도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육아템들이 또 많이 나왔거든요. 아니 저는 음향 장비 살 시간에 그런 거를 사주든가. 그러면 애가 그래도 혼자서 흔들흔들 하고 이게 좀 되니까. 그렇게 애를 안고 청소기를 돌리고 있죠. 남편은 그 와중에 커피 타임을 여유롭게 가지고 있군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가 굉장히 가정적이고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사진밖에 안 돼. 여기서 아내가 그 말하네. 육아휴직 쓴 남편 일주일 만에 다시 회사 가라고 했어. 빨래, 청소, 밥, 미역국 다 내가 직접 끓여 먹고 모유 수유하고 남편 아무것도 안 하니까 차라리 그냥 육아휴직 의미가 없다. 집에 있는데 노래방 열고 그러면 의미가 없지. 집에서 빵 만들고 태권도 갔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이 그거는 온전히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려고 15살 어린 아내를 찾았겠지. 근데 집안일 그래 진짜 많이 양보해서 집안일과 바깥일을 구분한다고 쳐. 그러면 육아는 아니야. 육아는 같이 하는 거야. 근데 물론 시간이 남는 쪽에 더 할 수 있지. 그리고 집 바깥에 지금 애가 내시면 뭐 집 바깥에 외관을 단장하는 거 그런 거는 본인이 해야지. 그거는 본인 몫이지. 굳이 따지자면. 근데 이제 바깥에 일이 너무 뭐 많고 집에서 쉴 시간이 없으면 뭐 그것까지도 아내가 할 수 있겠지만 저 역할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집에서 이런 취미 활동을 안 하고 집에 오면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래도 이해해요. 아내도 정말 힘들겠지만 남편도 힘들겠다. 어쩔 수 없지라고 이해해. 아니 근데 집에서 지금 노래방 열고 지금 아침에 제빵을 4시간씩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지금 그러면서 집안일은 온전히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아니 무슨 스윙스나 아니면 진짜 본인이 방시혁이야. 그러면 이해해. 방시혁이면 뭐 창의적인 상상을 위해서 뭐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본인이 뭐 방시혁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집안일은 아내가 완벽하게, 바깥일은 남편이 완벽하게. 그러면 아이가 자라는 거는 집안일이야? 그래서 결혼 이후 별명이 조선시대 꼰대였어요. 결혼 이후 별명이면 본인은 사람들이 나한테 미친 개라고 불러주고 조선시대 꼰대라고 불러주고 사람들이 굉장히 미친 개 하면서 이 사람을 특별히 여기고 그 사람들이 되게 유명한 본인이 그렇게 포장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존재감이 있었던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왜 그러냐면 이 말도 결혼 이후 별명을 누가 붙여줘. 별명은 원래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불리는 거잖아요. 조선시대 꼰대라고 뭐 누가 불렀겠어. 남편 아내가 그냥 한두 마디 한 거 아니야. 자칭이거나 한 사람에게 불렸던 거잖아. 그냥 아니면 그 무리에서 그냥 한두 명. 그러니까 이게 저걸 뭐 별명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지 실은.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저것조차도 별명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아까 말했던 그런 미친개나 이런 것도 막 그 동네에서 유명했던 미친개 약간 이런 거랑은 다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아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문제는 집안일을 안 도와주는 꼰대. 저 가시들 그냥 차에다가 그냥 항상 달아놓으면 안 되나? 남편이 탔다 내렸다 해서 그런가? 차도 여러 대인데 이거를 그냥 고정해두지 저건. 그래서 아내는 그렇게 막내까지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남편은 빵을 굽고 있네요. 그렇게 플레이팅까지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플레이팅까지 해놓고 저게 이제 뭐 남편은 자기 나름의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아내는 아이 셋 등원시키고 그리고 막내는 다시 또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막내를 보면서 장을 보는데 이거는 약간 연출일 수 있겠지. 누가 100일짜리를 데리고 마트에 가.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면 가야 되는데 솔직히 100일인 상태에서 나머지 그 애들 등원시키는 것도 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100일이면 그냥 집에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 뭐 장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캐셔분이 도와준단 말이야. 모유 수유하고 장 본 거 정리하고 저녁 반찬 준비하고 손목이 나만 알 리가 없지.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아기가 울면 징징거리고 우는 소리를 안 들리게 하라고 했어요. 그게 가능하냐고. 그게 가능하냐고. 근데 이 남편이 그만큼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일 수 있겠지. 자기가 가진 어떤 주장 같은 거 못하고. 그래서 뭐 자기 쉬어야 되니까. 남편은 애들 다 재우고 네 할 일을 다시 해. 그래서 집안일 무조건 해야 돼.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낮에 놀지 마. 놀 시간이 어딨어. 아니 근데 그건 알아야 돼. 본인이 노래하고 그리고 빵 굽는 거는 노는 거야. 그걸 구분해야 돼. 그건 노는 거야, 노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걸 하면서 아 힘들어 이러니까 남편이 너 힘들어? 다크서클 봐 이러면서 왜 이렇게 못 쉬어? 쉬어. 아니 어떻게 쉬냐고. 그러면서 자기 힘든 얘기를 해. 그러면서 뭐 단추 얘기하고 막 제발 부지런하게 신경 좀 써. 막 밖에 잔소리하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그래
이 아내에게 하는, 엄마에게 하는 잔소리가 애들에게도 지금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란 말이야. 아니 그 단추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다른 거 입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애가 아빠 하지 마. 응? 근데 애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잔소리할 건 해야지. 이런 걸 보면 뭐 그 애들한테까지는 아직 잔소리가 내려가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내한테만 다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 잔소리 폭격이고 이제 그만해. 그러면 남편은 뭘 그만해? 네가 잘못해서 계속 들어. 이런 타입이래. 그러면서 이제 감정 싸움이 되고 남편도 화가 나서 한번 잔소리를 하면 제 기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해요. 이 말을 하면서 자기는 특별하고 저 말을 하면서 반성도 물론 뭐 없진 않겠지만 약간의 쾌감도 있을 거야. 나는 이렇게 특별하고 미친 개 같은 사람이다. 나 건들면 다 죽어. 이게 기본적으로 과시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 싶으면 도망을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남편은 저게 하나의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야. 내가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내가 화가 나면 도망갈 정도로 사람들이 느낀다. 이게 본인이 과시하고 싶은 부분이야. 남들은 그걸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과시하고 싶어해. 왜냐하면 본인은 약하고 겁이 많은 존재였고 누군가에게 겁나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그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남편에게는 과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가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그거를 쏟아내고 있고 여기 집안일은 다 네가 주인이야 이러면서 왜 생각을 안 하냐 이러면서 아유 텍스트가 끝나질 않네 이거. 그래서 뭐 매번 생각하고 보고책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네 남편은 그 논리가 네가 직장에서 안 배워가지고 네가 못 배운 거 내가 가르치는 거다라는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 본인이 지금 직장을 갖기 전에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육아라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네가 안 만나봐서 그러라고 그러면 이 아내 입장에서는 진짜 내가 안 만나봐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 욕먹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해내는 끈기. 그러니까 욕을 계속 먹어왔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어. 그래도 끈기로 하나로 버텨와서 이렇게 이루어놨다는 그 어떻게 보면 아집이 생긴 건데 그 말은 이 남편은 굉장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은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는 어쨌건 이렇게 생존했다. 그러니까 그걸 아내에게도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일을 아내가 하고 있는지를 몰라. 어떤 게 행복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애초에 그러면 끈기와 의지가 있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 만나지? 그런 사람을 애초에 만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고등학생 만나려고 했잖아. 해본 사람을 만나려고 했으면 고등학생 만나려고 하면 안 됐고 근데 고등학생을 만난 이유는 사회생활이나 그런 걸 안 해본 사람 만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생활력 있고 독립적인 사람. 그러면 애초에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 만나려고 했던 건 본인이 말하는 이런 얘기들을 상대가 들어먹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서장훈 씨가 가스라이팅 하기 쉬운 아내를 고른 거냐. 말 잘 듣는 같은 사람을 고른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아내도 맞아요. 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면 누가 말을 들어요? 응?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린 사람 찾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약하고 자신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폭군으로 굴림은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애들 다 크면 네가 할 일 찾아라. 그러면서 여기서 서장훈 씨가 그냥 이혼하라 그래. 이혼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캠핑 가는 날이 나오는데 이게 뭐 저는 뭐 캠핑 같은 걸 안 가봐서 뭐 모르겠습니다만 저거 그러니까 아내가 뭐 고기랑 이런 거 다 준비하고 아니 저거 고기를 뒤에서 보면은 저거 갖고 뭐라고 하거든? 아니 나는 진짜 좀 이해가 안 가. 이거 지금 비닐로 싸가지고 저렇게 냉장에서 꺼내가지고 갖고 가면 뭐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만약 여름이다. 그러면 뭐 아이스팩 정도는 올릴 수 있는 거지. 저게 어차피 구워 먹을 건데 데코레이션이 뭐가 중요해? 근데 어쨌건 저걸 이제 싸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 짐 다 챙기고 애들 챙기고. 근데 여행을 매주 간대. 저거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나는 아이들이 100일이고 이럴 때 뭐 3살 이전의 여행은 좀 부모 욕심인 것 같기는 해. 근데 뭐 부모 욕심이어도 좋아. 그걸 통해서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행복하고 그러면 좋아. 그건 가족의 문화야. 근데 지금 보면 너무 남편이 혼자 행복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지. 이게 100일 아이가 있을 때 캠핑은 쉽지 않지. 그건 부모님 욕심이지. 근데 늘 항상 장거리로 가고 이 사진을 보면 진짜 이게 정말 그 부모 욕심이라는 게 드는 게 브이로그 유튜브 하면 진짜 만족할 수 있어? 결국 남편이 원하는 게 이런 거야. 아이들과 함께 장거리 여행을 오고 그러면서도 풍류를 즐기는 멋진 나 이거란 말이야. 이제 문제지. 제가 나오는 건 뭐든 보는 분들이 있지만요. 그래서 아무튼 한 달 됐을 때 이제 막 부산 가고 이게 아이가 한 달 됐을 때 이렇게 가는 거는 물론 뭐 갔다 올 수도 있는데
저 나이 때는 면역력이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병원 가까운 근처에서 그냥 집에서 있는 게 더 낫죠. 애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곤한 일이거든. 그렇게 이제 갓난아기 데리고 장거리 여행 저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것조차 이제 아이한테는 힘든 건데. 그러니까 저 사진을 위해서 가는 거야, 결국. 이 사진이 지금 남편이 원하는 결과물이거든. 저게 이제 자기 행복의 증명이고 자기가 행복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렇게 첫째는 낳은 지 2주일 만에 나갔고 그때는 그래 아내가 뭐 어리고 젊었으니까 저게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 저게 불가능한 사람이 더 많죠. 그렇게 한번 경험하니까 아기가 나오자마자 밖에 나가도 괜찮다는 걸 깨달았고 본인이 해서 되니까 그냥 다 된다고 생각하나 보네. 그래서 배에서 나오면 밖으로 나간대. 이것도 본인이 과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특별하다. 나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준다. 나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참 평범하게 사는 게 큰 용기가 필요하고 그게 대단한 거죠. 그거를 지금 모르는 거지. 이것도 일종의 과시욕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집에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성질을 부려가지고 그냥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놀러 와서도 또 잔소리가 또 계속돼. 빵 갖고 올 때 봉지에다가 이딴 식으로 갖고 다니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말은 심하지만 저게 봉지에 갖고 오면 눅눅해져서 이게 공기가 통하는 데다 담아 와야 된다. 그거라면 내가 그나마 이해해. 그나마. 근데 저게 그냥 보여지기가 그렇다고 하는 거는 너무 웃긴 것 같아. 아니 애 내 챙기면서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있어. 뭐 맛이 변해서가 아니잖아. 그럼 저걸 또 던져. 아유 먹을 걸 던져. 빵은 산빵이라 원래 비닐에 들어있던 거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게 뭐 빵을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더 중요한. 너무 보여지는 거에 집중하면서 본질적으로 가족 간의 애착이나 이런 거를 너무 뭉개버리는 것 같아. 그냥 애초에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빵 봉지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혼났어. 아니 저런 데다 넣어도 되는 빵이니까 저런 데 넣어서 팔았겠지. 뭐 추러스면 저렇게 안 넣겠지. 그래서 뭐 어떻게 사냐? 이거는 원래 이렇게 싸져 있는 거잖아. 심지어 원래 그렇게 싸져 있는 건데 근데 핑계 대지 말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사진이 안 나오면 견디지를 못해. 근데 딴 사람한테 못해도 아내한테는 또 그게 돼. 그러면서도 본인은 또 저렇게 무섭고 항상 그 완벽한 우아한 백조처럼 살려고 저러는 거고. 그래서 아내는 그냥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백날 첫날 이야기도 바뀌질 않은데 본인도 바뀐 거 없으면서 이 가족에서 봉지도 싹 뜯어서 정리하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 거잖아. 아니 근데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보기엔 그게 더 심해 보이는 거지. 내가 이쪽으로 또 극단에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거 내가 제일 싫어하잖아 이러면서 아니 애들 챙기랴 저거 고기다 모래 뭐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리고 밥을 냄비채 들어 아니 밥 냄비채 맛있겠구만 왜 뭐가 문제야. 밥 냄비채 맛있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겠어. 솔직히 남편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솔직히 나도 이 아내랑 마음에 공감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일단 말이 시작되면 왜? 이 말을 들으면서 또 진짜 남편을 뭐 긁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남편 입장에서는 긁히겠지. 모르는 척하네 이러면서. 이거에 걸맞는 케이스에 딱 정리해서 딱딱딱 갖고 와야지. 뭐 요즘에는 그냥 고기가 워낙 다 잘 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요즘에는 그냥 대충대충 하지만 근데 저거는 그러니까 애가 셋째가 엄마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야, 오죽 저러면 애들이 저러냐고. 그래서 남편은 보여주는 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내도 알지 이제. 아내도 이제 뭐 30이고 그런데. 그래 캠핑 와서 그냥 가족끼리 먹는데 보여주는 게 그 와중에도 보여지는 게 중요한. 여기서 자막에 반대로 혼나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꼰대 남편. 자기가 비난받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긁힐 수는 있겠지. 그리고 인터뷰는 항상 멋있는 음향기기 앞에서 해야죠. 쓰레기 정리, 물건 잘 놓기 등등 이런 기준들이 저랑 다르다 보니까 사사건건 잔소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 한 달 차에 청소 빨래만 하면 지내던 출산 한 달 되고 나서 청소 빨래만이라고 붙여도 되는 거야? 출산 한 달 차에 청소 빨래까지도 했던 아니야? 남편에게 출산은 이유가 되지 못했고 폭발이 되면 다 뒤집어 엎어요. 싹 다 꺼내요. 모든 물건을 밖으로 다 꺼낸 후 다음 주 안에 네가 다 정리해. 그거를 가족 안에서 한다는 게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거야. 본 남편도 했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이 기강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강이 잡혀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내를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제대로 된 어떤 그 가족 안에서의 애착이 뭐 잊었거나 형성이 안 됐거나 했겠지. 출산한 지 한 달 혼자 창고 정리를 하고 이런 일을 겪으니까 아내도 뭐 더 이상
뭐 남편하고 싸우고 싶지 않겠죠. 근데 이 남편은 자기가 찍고 싶은 사진을 위해서 아내의 기강을 잡으려고 하고 그 기강을 위해서 아내를 괴롭히는 형식으로 되니까 부탄가스 사오라고 한 지가 언제냐. 쿠팡 주문하는 게 뭐 어려워? 쿠팡 배달 안 되는 지역인가? 사올게. 그래서 왜 맨날 그딴 식이냐고. 맨날 미루고 맨날 나중에 하다가 안 사오는 거야. 아니 사면 되잖아. 지금 당장 옆에 가서 사와도 된다고 하더라고. 편의점이 근처래. 뭐 굉장히 비싼 것도 아니고 뭐 조금 차이잖아.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못 참고 막 계속 그래. 막 반응 없으니까 톡톡 치면서 똑똑. 어. 그러니까 또 지금 가서 사와야 되잖아. 사오면 되잖아. 그게 뭐 그렇게까지 힘든 일이야? 그래서 또 지금 급하게 가서 사와야 되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지금 뭐 그렇게 급하게 가야 되는 일이 있어? 고기가 뭐 5분 후에 썩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갔다 와도 되잖아. 강박이야. 그래서 집 근처 잔디밭에 가서 지금 캠핑을 하는 거고 그 캠핑 옆에 바로 또 편의점이 있대. 걸어서 5분이래. 그러면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자기가 일할 때 든 습관이래. 갑자기 하면 워낙 사고 나는 일이 많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어려서도 그렇고 일하면서도 그렇고 위에서부터 그런 잔소리를 듣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원형으로 자리 잡은 거야. 본인의 뭐 트라우마도 연결돼 있을 거고. 그 만만한 아내 붙잡고 그게 뭐 그러냐. 그러니까 아내도 말이 길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냥 입을 다문대. 이게 아내가 이게 아내도 삶의 행복이 뭔지 모르고 그냥 지금 10년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남편이 원하는 그런 이쁜 사진을 위해서 사진 같은 삶을 위해서 그냥 부속물로써 그래서 막 얼른 치워 한 번 말하지 그걸 또 세 번은 그냥 그걸 또 계속 감시하고 있어. 거면 애 유모차라도 좀 이렇게 침대 같은 유모차로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사지. 뭐 캠핑카를 저렇게 육아템이나 사주지. 아내가 저걸 또 치우러 가니까 혼자서 다 치우고 또 앉았어요. 사오라고. 그러니까 여기 셔틀 부 남편이 닥치라고. 보통 이런 데 나오면 약간 남편들끼리는 조금 어떤 연대 의식이 있잖아. 아내들끼리도 친해지고 남편들끼리도 좀 친해지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 남편이 닥쳐. 그렇게 당장 부탄 사오라고. 여기서 언니한테 사오라고 한다니까 남한테 부탁하지 말고 민폐를 왜 끼치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귀를 막아. 애들이 분위기 쌓여지고. 아니 애초에 캠핑을 왜 간 거야? 그냥 뭐 재밌자고 간 거잖아. 놀자고 간 거잖아. 아니 부탄이 없으면 고기 그냥 그대로 들고 오고 아까워도 썩을 수도 있는 거야. 아니 진짜 정말 그 근처에서 부탄을 못 샀어. 그래서 고기가 다 썩어서 왔어. 아니 뭐 그러면 그런 거지 뭐. 아깝지만 뭐 어떡하겠어.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첫째도 아빠 또 왜 엄마한테 화내.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애들 앞에서는 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데도 신청을 했겠지. 근데 이제 본인도 나 아내한테 해오던 그런 장단이 있으니까 계속 자기도 못 참고 계속 나오는 거고 본인도 그래도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 특별하고 싶은 병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미친 개야 나는 별명이 미친 개야 실제로 주변에서 별로 그렇게 부른 사람도 없어도 막 그거에 지금 너무 취해 있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래서 화났을 때 아이들이 벌써 이제 눈치를 다 채고 있다는 거지. 아내도 애들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다른 패널들도 너무 짜증난다고 그러면서 서장훈이 그냥 이혼하라고 그렇게 양육비 4명이니까 엄청 나오니까 이혼하라고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말한 적은 없었는데 근데 그런 각오로 남편을 대해야 남편이 바뀌긴 해. 그러니까 서장훈 씨도 아마 진짜 이혼하라는 의도라기보다는 진짜 네가 이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남편이 그 후로는 네가 무서운 줄 알 거다라고 이제 하는 거지. 그리고 저녁 식사 끝내고 사남매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군요. 어디를 가죠? 오밤중에? 아빠는 트럭을 타고 오는군요. 애들 시끄럽고 이러니까 혼자서 또 타고 오나 보지. 양육비 4명은 그 사람의 그 버는 돈에 따라서 달려. 그 구간이 나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버는 돈에 따라서도 영향이 미치더라고. 그래서 그 표 있어. 근데 그 양육비를 다 또 지키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것도 협의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은 저 100일 된 애까지 데리고 태권도장을 갑니다. 저렇게 하루 종일 힘들게 집안일하고 애들 보고 한 사람을 데리고 태권도를 가가지고 셋째 낳고 100일도 안 됐을 때 남편이 다닌다고 해서 다니라고 했는데 남편은 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는 트로피기도 해. 과시, 자기의 갑옷 중에 하나야. 태권도 선수 아내 이러면서 자기 혼자서는 되게 비리비리한데 물론 뭐 홍콩에서 킥복싱도 7년 하고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 보여서 못 미치니까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가면 태권도 선수 남편 이게 되니까 난 아직 몸도 안 추스럽고 아기 낳은 지 100일도 안 됐는데 무조건 같이 가야 돼. 이게 진짜
정말 이 아내니까 저거를 견딜 수 있는 거지. 야, 보통 사람이 애를 낳고 100일도 안 돼서 어떻게 도장에 나가가지고 발차기를 하냐. 이 진짜 이 장면이 약간 그런 느낌이지. 남편이 없는 집에서 혼자서 애는 봐야 되고 태권도장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엄마라면 내가 이해해. 그런 엄마라면 진짜 이런 장면 다 힘들겠구나,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이건 지금 남편 취미생활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남편은 거기서도 혼자 에너지가 넘치죠. 그러면서 거기서 운동하고 몸 풀어보자고 하면서 아내한테 이렇게 밑에를 들게 하고 발차기 하고, 저게 남편의 취미생활이죠. 남편의 취미생활이다. 아휴, 참. 아내가 정말 과감하게 나가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진짜 이건 못한다. 그리고 정말 이혼을 과감하게 생각을 해보고 남편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 그러면서 뭐 교대하고 아내가 또 교대하니까 거기서 또 발차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싸웠다 뭐었다 하더라도 지금 남편이 15살 어린 아내를 구하려고 했던 그 목적에 부합하게 돼버렸어. 지금 아내는 남편의 그 잔소리의 노이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남편의 말을 듣는 방식으로 지금 했거든. 지금 여기서는 아내가 약간 우울과 좌절감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무기력한 상태지. 그래서 남편은 몸조리가 왜 필요해? 하는 사람이래. 운동을 해야 회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남편이 밑에를 대주니까 또 발차기 하고 막 그러거든. 6년 동안 아이넷, 임신과 출산. 지금 100일도 안 돼서 태권도장 나가서 저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진짜 이기적인 인간이다. 근데 진짜 아내가 이거를 받아주면 안 돼, 이거를. 근데 아내는 그냥 성인이 돼서부터 성인이 된 모든 삶이 이 남자의 아내 역할만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모유 수유할 때는 먹는 거가 한정돼요. 매운 것도 잘 못 먹어. 보통 엄마들은 걱정하잖아.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냥 끝낸다는 생각으로 네가 바뀌어, 나는 못해, 이게 그냥 돼야 돼. 근데 거기서 이제 남편은 안 된다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밤새 잔소리를 하는 거지. 사람 미쳐버리게. 싫어 안 해 이러면 밤새 잔소리. 네가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야. 지금 네가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내가 예전엔 말이야, 내가 홍콩에서 7년간 킥복싱을 할 때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너 지금 애 낳았다고 지금 100일이나 지났는데 안 돼? 이거를 밤새 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아구창을 날려? 맞고 같이 싸웠대잖아 또. 그게 진짜 사람 미치는 일이거든 진짜. 그래서 그냥 됐어, 알았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지금 아내 성격에 그거를 막 가가지고 막 붙잡고 막 그렇게 싸울 또 성격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장면만 보니까 아내가 왜 싫다고 못해 이러지만, 만약 싫다 한마디에 이 사람은 3시간 동안 그거 가지고 막 한다고 해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물론 거기에서 계속해서 자기 주장하고 싫으면 안 돼, 난 아내 못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아내는 그냥 처음엔 듣다가 알았어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아무튼 이 계기로 서장훈 씨 말대로 정말 아내가 이렇게 안 되겠다 싶으면 정말 이혼을 생각해보는 것도, 그래, 이혼을 생각해보는 하나의 방법이야. 그래서 첫째가 엄마를 힘들게 하지 마 이러면서, 뭐 첫째는 다 알아, 이 첫째도. 그래서 누가 제일 엄마를 힘들게 해? 뭐 동생? 뭐 자기가 첫째 입장에서는 동생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차마 아빠라고 얘기 못하고, 동생 이러니까 엄마가 아니 아무도 없어라고 말해. 참 이런 거 보면 엄마는 엄마지. 아까 아침에 뭐 애들한테 짜증내고 이런 것도 그 순간에는 화가 나도 여기 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또 차분해지는, 보통 부모들이 이렇죠. 물론 아침에 이렇게 막 욕하고 그런 건 당연히 잘못이지만. 근데 첫째가 알아. 아무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한 명 있어. 아빠라고는 안 해. 그러면서 이제서야 아빠. 근데 엄마도 아빠는 맞지. 엄마를 완전 돌려차기로 때려버린다고 했어. 그래서 엄마는 못 들었는데 당황해서 그냥 못 들었다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애들은 뭐 다 알고 있죠. 그래도 이제는 첫째랑 그래도 좀 대화가 되니까 아마 엄마도 이 아내도 점점 생각이 커지겠지. 그렇게 맨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에너지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잔소리부터 시작하네. 지금 아내한테 에너지 없다고 뭐라 하고 있어. 100일 애기랑 태권도장 가가지고 발차기 하고 왔는데 집안일 다 하고. 그 아내는 그러게 안타깝네. 근데 오빠는 내가 바뀔 줄 알고 결혼한 거지. 막 포기하든가. 이게 아내가 근데 오히려 차라리 과감하게 얘기해야 돼.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내의 이런 발상이 남편이 마음대로 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남편은 기본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네가 원하는 그 사진이 내가 맘먹으면 너는 그 사진을 못 이룰 수 있다는 거를 남편이 깨달아야 돼. 물론 그걸 남편을 이렇게 너는 겁이 많잖아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그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더 세게 나와서 망가지는데, 내가 언제든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면 그게 좀 와닿겠지.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나는 이혼 없다. 이런 거를 굳이 남편 앞에서 표현할 필요 없는데. 내가 너를 평생 피말리며 살지언정 이혼은 없다. 뭔가 정말 어떤
묻어나고 의지 있고 그리고 아이 넷 이렇게 잘 키우는 이런 사람이 이런 삶을 산다는 게 안타깝긴 하네요. 남편은 이혼의사 50%,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진짜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편 굳이 저렇게 혼자서 취미를 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굳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나?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는 마음으로 굳이 살 필요 있을까? 음. 막내가 중학교 입학하면 이혼 의사 100%. 죠. 그래서 결혼 초반에 또 우리 딱 20년만 살고 그만 살자. 그러면 아내는 40이네. 내가 바뀔 가능성은 0%. 그러니까 저게 스스로를 굉장히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보여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남자들은 또 어느 시절 청소년기를 약간 정글같이 보내다 보니까 남들에게 무서워 보이는 거를 하나의 어떤 잘난 부분이라고 오해한단 말이지. 거기서 못 벗어났어. 그런 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는 자기가 멋있는 거야. 아내는 뭐 아이를 낳은 것도 내 선택이고 남편을 선택한 것도 내 선택이니까 자기는 이혼 못한다. 그래서 이 남편은 저 사람이 두려움을 가져야 돼. 실은 이 환경에서도. 그리고 본인이 세상을 지금 두려운 곳이라고 생각하고 다 적으로 규정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벗어나야 되고 세상에 대한 신뢰를 좀 가져야 되고 그래서 아내는 본인도 알면서 안 바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꼰대 남편은 사람이랑 기본적으로 사람이랑 잘 어울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누구랑 어울려도 과시하려고 들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그리고 난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에서 또 쾌감을 느끼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아기를 한 손으로 저렇게 아기 목 안 받치냐라는 말에 이제 그러니까 아기를 저걸 제대로 안 하나 봐가지고 목을 뭐 받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 뭘 한다고 하지만 보여주기식이지. 그러면서 국제 남편이 좀 질문을 해도 될까요? 그리고 아내는 이제 뭐 모유 수유를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게 어떻게 그런 부를 읽어내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를 읽어냈냐는 말에 그냥 사고 싶으면 바로 사요. 이게 질문하고 대답이 맞아? 사고 싶으면 바로 사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어떤 소득 수준도 조정이 되고 그런 게 있나 보지.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잖아. 뭐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부는 이루었을 수 있겠죠. 저게 부자인 것으로 보여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나는 그러니까 경제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 아이들 뭐 이런 것도 다 마련해놨고 영어 그러면서 갑자기 미국인한테 영어로 막 말해. 저는 뭐 완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모든 것에 남편은 허세가 있다고. 주변 관객 규모 특성 파악부터 하고 그래서 뭐 신나면 물고 나면 서게 하고 뭐 그걸 또 즐긴다. 반응을 즐긴다. 그러니까요. 저게 이제 어떤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이제 본인만 모르지. 나중에 흑역사로 남는다는 걸 본인만 모르지. 도대체 빵이 얼마나 맛있길래 저 아내가 저렇게 저런 잔소리까지 견뎌가면서 그 빵을 맛보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또 어른으로서 소외되는 사람이고 마이클 잭슨 닮았다 모노코도 할 줄 아냐 그 아내 이 꼰대 남편이 뭐 옛날에는 좀 해봤다고 또 그래. 이혼 숙녀를 위해서 홈베이킹을 넣어놨었구나. 졸부랑 사수성가는 그래도 조금 차이는 있죠. 뭐 졸부는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뭐 유산을 물려받은 경우도 있고 취미 부자여서 마음이 뺏겼다고 하는데 뭐 그냥 하는 소리지. 근데 여기서 이제 아내분 산후조리는 했나요? 근데 뭐 산후조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대. 이제 다른 부부들에게도 특이한 부부로 인상을 남겼고요. 근데 이제 남편은 그냥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거 좀 좋아 원했던 바야. 센 척이죠. 근데 저 센 척도 남들에게 어떤 약간 아재 개그를 할 때 사람들이 뭐야 하고 이렇게 극혐하잖아요. 근데 그 아재 개그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게 무풀보다는 악풀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심받지 못하는 아이라면 나쁜 짓을 해서라도 이상한 아이 취급을 받아서라도 남들에게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죠. 특별하게 보이고 싶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들에게 의미 없는 그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아이였다면 미친 개소리를 듣는 그런 괴상한 아이이고 싶지 차라리. 그래서 나는 그런 별명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렀어요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 남편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좋아 원했던 바야 라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분은 감정적인 어떤 그런 스트로크 감정적인 터치가 굉장히 부족했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어쨌건 남편은 제3자에게 피드백을 받은 게 처음이어서 내 아내는 문제인지 몰랐어 하고 여기서 느낀 게 아니고 원래 알던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게 고쳐지냐. 근데 이건 아내가 남편에게
본질적으로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게 무섭게 해서가 아니라 이게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스스로 알고 있다고 고쳐지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결론을 고치기가 어렵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2병에 걸려 있다가도 진짜 무서운 선생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 거짓골을 못 면한다거나 이제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 정신을 차리죠. 정말 세상에 나가서 뭐 취업을 해보거나 이제 그러면 정말 정신을 차리는데, 그게 지금 아직 그런 두려움을 못 느끼고 있어. 이 아내에 대해서. 어쨌건 아내는 해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남편은 안 바뀔 것 같다라고 하고, 그렇게 일단 가사조사까지는 일단락이 됩니다.